당신의 연락처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나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서 확인해 보세요. 저장된 이름은 수백 개. 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이름들. 그들은 언제부터 그저 연락처가 되어버렸을까요? 40대 중반의 김민수 씨는 어느 토요일 오후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20대 시절 단체 MT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20명도 넘는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짚어가며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우, 승현, 지혜, 은주. 모두 한때는 매일 만나도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름은 모두 기억나는데 지금 이 순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는 있지만 마지막 대화가 3년 전, 5년 전, 어떤 이는 1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서 뭐하고 살까? 민수 씨는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그 시절, 이미 이별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곧 다가올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린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연락처에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남아있나요? 자, 그럼 민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가 떠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 변화를 느낀 건 35세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은 주말에 뭐 해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요?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주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만 되면 누구랑 약속이 있었고 토요일엔 축구 모임이 있었고 일요일엔 술 깨러 또 모였는데 말이죠. 요즘은 집에서 쉬는 게 좋더라. 민수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사라진 거였죠. 가장 먼저 연락이 끊긴 건 대학 동기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졸업 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카톡도 자주 하고 서울 올라가면 연락할게라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대화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러다 어느 순간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일상이 너무 달라져서 나눌 이야기가 없어진 겁니다. 정우는 부산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에서 여전히 독신으로 살며 회사 일에 치여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승현이는 다른 이유로 멀어졌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 술 한잔하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승현이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신혼집 집들이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만남의 횟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형, 미안. 요즘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승현이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혼자 맥주를 마시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대로인 건가? 여자친구였던 지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30대 초반의 대기업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완전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날 거야 라던 말은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혜의 SNS를 보니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고마워. 바빠서 이제야 봤어.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씩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배신도 없었고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렇지. 하지만 가끔 금요일 밤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락처에는 200명이 넘는 이름이 있는데 정작 지금 어디야? 나갈래?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스크롤을 내리며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정우, 이승현, 박지혜, 최은주, 강민호. 모두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휴대폰 속 텍스트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사라진 겁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말이죠.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서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보면 모래가 반이나 줄어있는 것처럼요. 민수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저 연락처 속 이름일 뿐일까? 38세가 되던 해 민수 씨에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수치 이상이었지만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프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지?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는 각자 가정이 있어서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민수 씨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우한테 할까? 아니야, 얘는 부산이잖아. 바로 올라올 수도 없는데 괜히 걱정만 시키겠네. 승현이는?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내 얘기까지 하면 부담스럽겠지. 지혜는 해외에 있고. 결국 민수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드는 기분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대가 되니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민호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동창회 단톡방에서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학창시절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40대 초반의 암이라니. 단톡방은 한동안 조문 인사와 걱정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민수 씨는 병문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갑자기 병문안을 가면 민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을까? 결국 민수 씨는 카톡으로 빨리 나아. 힘내. 라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민호는 읽음 표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호의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민수 씨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아래 놓인 이름은 더 이상 민호야가 아니라 고 강민호였습니다. 조문객 중에 몇몇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모두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우리 언제 본 거야? 졸업식 때 본 게 마지막 아냐? 사람들은 반가워했지만 그 반가움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예전에 알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머리숱은 줄었고 배는 나왔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20대의 밝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지친 중년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몇몇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보자. 하지만 민수 씨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온다 해도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일 거라는 걸. 실제로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민수 씨는 또 다른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동기 은주의 아버지 장례식이었습니다. 은주는 졸업 후 결혼해서 경기도로 이사 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부고 소식을 듣고 민수 씨는 달려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은주가 따라 나왔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올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요즘 다들 바빠서. 연락한 사람 중에 실제로 온 사람이 반도 안 돼. 은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도 오기 전까지 고민했으니까요. 내가 가도 될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만나는 장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20대에는 술집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0대에는 결혼식장과 집들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니 만나는 곳이 장례식장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픔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건배하던 자리가 이제는 고개 숙여 절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민수 씨는 무서웠습니다. 다음에는 누구의 장례식장에서 또 오랜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아니면 언젠가는 내 장례식에 그들이 올까? 42세가 된 어느 겨울밤 민수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심한 감기는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아픈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열이 나서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민수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화물만 놓고 금방 갔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우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심하게 아프면 어쩌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부모님은 이제 80이 넘으셨고 형은 지방에 살고 동생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 씨가 사흘간 연락이 안 되어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민수 씨 어디 갔지?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깊이 걱정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587명.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파서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민수 씨는 세어봤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만 정작 기댈 사람은 없어진 게. 민수 씨는 2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정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그리고 바로 달려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승현이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뻔했을 때 승현이는 걱정 마. 내가 뭐라도 해줄게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지혜는 실연했을 때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해서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민수 씨는 솔직해졌습니다. 지금 정우한테 전화하면 받을까요? 받는다 해도 예전처럼 바로 달려와 줄까요? 아마 형,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말은 오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감기가 나았을 때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락해 보기로요. 가장 먼저 정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답장은 5시간 후에 왔습니다. 형. 잘 지내지? 형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나도 잘 지내. 언제 한번 보자라고 보냈지만 정우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승현이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시간 돼? 오랜만에 한잔하자.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형, 미안. 요즘 둘째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민수 씨는 그래, 알았어. 애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10명에게 연락했지만 실제로 만난 건 2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1명은 30분 만에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남은 테이블에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우도 승현이도 지혜도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이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에서 살아남고 대출금을 갚고 40대의 삶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잃는 건 배신당해서도 싸워서도 아니라는 걸.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이 무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멀어짐은 너무 조용해서 알아차리기도 전에 완성된다는 걸. 무서운 건 이게 비단 민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회사 동료 재혁이도 요즘 만날 사람이 없어서 주말에 그냥 집에만 있어라고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형도 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더 어려워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고 보니 그 재산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충전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45세 생일날 민수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는 5개 정도 왔습니다. SNS에 자동으로 뜬 알림을 보고 보낸 형식적인 메시지들이었죠. 민수 씨는 답장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생일 축하받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이었나? 그날 저녁 민수 씨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을 빌려고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외로워서? 쓸쓸해서? 아니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게 돼서? 촛불을 끄고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하자고.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음성 통화로요. 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5번째 신호음에 정우가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비슷하게 살지. 형은? 나도 그냥 그래. 근데 정우야, 솔직히 말할게. 요즘 너무 외로워.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정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도 사실 그래. 부산 내려와서 사람들 많이 만나긴 하는데 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이야. 진짜 속 얘기할 사람은 없어. 가끔 형이랑 20대 때 맥주 마시던 게 그리워.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민수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승현이한테도 지혜한테도 은주한테도요. 모두가 바쁘다고 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친구가 영원히 친구로 남는 건 그저 과거에 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연락하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요. 물론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우와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는 어려워도 얼굴 보며 이야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승현이는 아이들 재우고 나면 가끔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민수 씨는 그럴 때마다 답장했습니다. 응, 앉아. 무슨 일인데? 작은 노력들이었지만 그 노력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수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몇 명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학여행 갔을 때 체육대회 때 졸업식 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오래 안 만났지? 이렇게 재밌는데.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먼저 연락하기 어색해서. 이유는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냥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하지만 그 작은 약속이 민수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민수 씨는 48세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주말이 조용하지만 예전만큼 외롭지는 않습니다. 연락처에 있는 587명 중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10명 남짓이지만 그 10명과는 진심을 나눕니다. 민수 씨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친구는 싸워서 잃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 조용해서 알아차리기도 전에 흐릅니다. 둘째,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만나자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진심 어린 관계가 수백 개의 얕은 관계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예전에 찍었던 단체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대 시절의 그 사진이요.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몇몇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사람은 평생 수천 명을 만나지만 진짜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조차 노력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노력만 한다면 그들과 평생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요즘 매일 아침 한 명씩 친구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지내? 오늘 날씨 좋다. 커피 생각나서 같은 짧은 한마디요. 답장이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형,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형 메시지 보고 힘났어. 고마워. 그럴 때 민수 씨는 생각합니다. 아, 연락하길 잘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연락처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나요? 그리고 그중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연락한 게 언제인가요? 나중에라는 말은 편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는 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노력을 시작하세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락하고 계신가요? 누가 그리운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